일단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대상이긴 한데요. 일단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마다 입시가 조금씩 변하기는 하지만 큰 틀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변화되는 거를 좀 참고하시고 흐름을 보시면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보내주신 내용도 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톡에 남겨두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드리도록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와 대응 전략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장 많이 변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별 변화 요인이나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주요 변화를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돼지띠죠. 황금 돼지띠라고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알고 봤더니 황금 돼지띠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학생이 4만 3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재학생 자체가. 그러면 저희가 그냥 수험생이 50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한 4만 명 정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 정도 되겠죠, 8%? 근데 아시겠지만 2등급에 해당하는 전체 인원이 7%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 대비 2등급 인원보다 많은 아이들이 올해 더 입시생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같은 등급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겠지만 작년 입결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쓰게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뒤에서 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모집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4,246명 증가했지만 4만 3천 명 학생이 증가한 거에 비하면 좀 적은 면이 있고요. 뭐 의대도 올해 좀 증가를 했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뭐 내년부터는 원래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의 교과 전형은 감소를 했습니다. 대신 종합 전형이 조금 늘었고요. 논술도 뭐 두 개 대학이 더 늘어나면서 한 400명 정도 더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정시 인원이 감소했죠. 그래서 4년간 14,845명이 정시 전형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학교의 대학에서의 모집 인원의 변동도 있겠지만 그거에 40% 정도를 맞추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계속 줄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자율 선택이 작년에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3명 중에 1명이 전공자율로 가기 때문에 거의 뭐 못 가는 대학교 쓰다시피 했는데 합격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성적대를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더니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최상위권 학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좀 불합격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연세대에서 전공자율 전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대학마다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이것도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지역균형 전형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이걸 10% 이상 권고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올해 고3부터는 의무사항이죠.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에서 이거 적히면 서울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삼수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이따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이죠. 지난 수요일에 아이들이 일단 좌절을 맛봤는데 문제가 뭐 어렵다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올해 고3 아이들이 좀 떨어집니다. 작년 고3에 비해서. 그래서 좀 이따가 올해 이제 3월 달에 봤던 학평을 가지고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 올해 수시 전형은 여기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학생부 기준일이 8월 31일이죠. 요 8월 31일이 넘으면 학생부 수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 전에 학생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지금 요 시점에 자기의 2학년까지 학생부를 정부 24를 통해서든 뭐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든 출력해서
2학년까지의 세특 내용을 체크하고 3학년 1학기에 어떻게 학생부 종합정원을 준비할 건지를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내신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지난 3월 학평인 지난 수요일에 봤던 그 내용으로 뭐 성적표 3주 뒤에 나올 걸 기다리면 안 되죠. 지금 메가나 EBS를 통해서 자기의 백분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고 그랬을 때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 그리고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요 3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능은 11월 13일 날 실시를 하고요. 수능 성적 통지일이 3주 뒤인 12월 5일이죠. 그래서 3주 동안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잘 놀죠. 그리고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생부 기준일이 있습니다. 고3은 11월 30일 날 정시 전형에서 뭐 서울대든 이런 데서 학생부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만 수능 100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3학년 2학기 내신을 망치는 경우도 있는데 의외로 그랬을 때 재수하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수시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2학기 내신도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거의 뭐 진로 선택 과목이 많기 때문에 뭐 A 정도 맞아주는 게 뭐 40% 50%씩 주니까 이것도 좀 하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이 아니고요. 2월 28일, 3월 1일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3월 초에 띄었을 때 세특이 안 나오는 경우도 학교에 따라서 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말쯤 학생부를 정보24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예, 다 세특이나 이런 걸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지금 꼭 하시기를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올해 대입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8월 31일까지 수시 학생부 마감이 되고 11월 13일 날 수능을 보고 3주 뒤인 11월 5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게 되고 그리고 11월 30일이 정시 학생부 마감이 된다. 그리고 가나다군에 대해서 약 8일씩 전형이 진행된다는 거.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시는 내신이고 정시는 수능이다라는 소리를 아직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통합전형이죠. 일단 그 수시의 시작은 내신이 아니고요. 6월, 9월의 모평 성적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6월, 9월의 모평 성적의 백분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정시에서 지원 가능한 학교가 어디인지를 체크하시고 내 내신, 교과 100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비교하셔서 제일 중요한 마지노선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지난 수요일에 봤던 이 학평 성적의 메가스터디 자료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 아이가 하는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할 때 부모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아이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애가 3, 4등급 맞아요? 라고 하면 저희 경험상 대부분 5등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3, 4등급 이런 등급으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백분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정으로 나오고 있는 메가나 EBS 이런 데를 보시게 되면 표준 점수와 원점수로만 나오고 있죠. 예, 요거는 백분위가 어디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3등급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미적분인 경우에 약 2등급 컷이 69에서 72 정도 되니까 저희가 요거를 한 70 정도라고 보고요. 예, 추정을 하는 거니까. 3등급 컷이 58에서 61이라고 했을 때 60이라고 하게 되면 원점수 3등급 추정은 약 100, 원점수 60점에서 70점. 요 사이가 3등급이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학 같은 경우에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가 있잖아요. 그때 2점짜리와 3점짜리를 다 맞게 되면 48점이 됩니다. 5등급이죠. 결국은 52점에 해당하는 4점짜리 13문항에서 몇 개를 맞느냐가 이 학생의 이 등급이나 그리고 원점수나 백분위, 표준점수까지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요 3등급 안에서도 두세 문제가 더 맞게 되면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그 두세 문제 맞기가 힘들 거죠. 4점짜리.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 원점수가 60에서 70이라고 했을 때
3등급의 백분위는 77에서 89까지 12점입니다. 그러면 10점을 12로 나누게 되면 약 0.8 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원점수가 70이 라인은 89 해서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원점수가 60이 라인은 백분위 77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번 수학 미적분으로 65점 정도를 맞았다라고 하면 이 친구의 백분위는 83 정도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거를 항상 아이들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요 8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점 내 항상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정시에서 지원 가능하냐를 보는 거지, 무슨 대학에 무슨 학과까지는 안 보는 거고, 대략적으로, 요 정도 평균이면, 이 정도 대학은 지원할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탐구 두 과목의 평균 백분위가 300점 만점 중에 평균을 구하게 되면 100점 만점에 백분위가 나오겠죠. 이 백분위가 약 85점 정도 됐을 때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학기술대 이런 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88, 89가 됐을 때 건대동대 쓰는 거죠. 건도공수. 그리고 그 위에 91, 92가 됐을 때 중경외시 쓰는 거고요. 93, 94가 됐을 때 서성안 쓰는 거죠. 그리고 95, 96, 요 정도 됐을 때 연고대 쓰는 거고요. 96 이상 됐을 때 서울대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고, 위치 약관했을 때는 너 몇 개 틀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백분위를 가지고, 백분위 평균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정시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시 요 모의고사의 평균 백분위가 75 정도 나오면 인하대를 못 가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의외로 내신은 2.5가 되면 인하대 교과 전형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노선을 우리 애가 정시에서는 인하대를 못 가는데 수시에서 인하대를 교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수시에 인하대가 마지노선이 될 수 있겠죠. 교과 100인 것부터. 그래서 종합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상향을 하듯이. 그래서 수시는 항상 상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내신과 이 모의고사의 백분위 평균을 이용하셔서 지원 가능한 대학 라인을 잡아서 거기에서부터 6개 상향으로 쓰셔서 6개 중에 2개 정도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입시에 성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신 3.1에 한국기술교대 장학생으로 붙고요. 인하대 종합과 교과를 추가 합격으로 붙고요. 자기가 못 가는 대학 3개인 중앙대, 경희대를 도전해보는 학종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한국기술교대와 인하대 2개가 붙어서 인하대를 지원해서 다니고 있는 이런 식으로 2개, 많으면 3개 정도. 그래서 가끔씩 학부모님들 중에 이 합격증을 모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하대를 썼는데 같은 라인에 아주대를 쓰고 서울과학기술대를 쓰고 이런 식으로 혹시나 떨어지면 어떻게 그래서 뭐 인천대도 쓰시고 뭐 충남대도 쓰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6개 다 붙으셔가지고 우리 애 어디 가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지도 피셔서 집에서부터 반원 그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학 가는 걸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 한두 개, 잘하면 갈 수 있는 대학 한두 개, 야, 이 학교는 한번 도전해보자. 정시에서도 못 가고 수시에서도 못 갈 것 같아. 하는 학교 한두 개에서 6개를 계단식으로 지원하시는 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이제 2학년 때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2학년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면 또는 뭐 기말고사 보고 나 여름방학 때쯤에 엄마 나는 내신을 망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정시할 거야. 그러면 뭐 강남에 내신을 따기 정말 어려운 학교들 몇 개 있죠. 그런 학교를 제외한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냥 등싸대기를 그냥 한 대 때리시면 됩니다.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도망가는 거죠. 이제 도망자입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끼리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망했는데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서 그만두는 연대 아이들과 스카이도 400명 이상 그만두죠. 그 서울대만 하더라도. 또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런 상위권 아이들 그리고 7만 대군에 해당하는 N수생 이런 아이들을 상대로 정시해서 이기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뭐 강남이나 목동에 특별한 내신 따기 정말 어려운 학교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인데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는 이런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학교인 경우에 내신을 잘 관리하고 학생부 세특 관리를 잘해서 최저를 맞춰서 가는 게 아이들이 당장 대학을 잘 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저를 맞출 때 이 영어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를 최소 2등급 이상 맞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의 최저를 맞추기가 힘들죠. 자, 올해 지금 3월 지난 수요일 날 봤던 영어의 추정이긴 하지만 여기를 보시게 되면 3등급까지의 그 인원 누적 비율이 68.74%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환산했을 때 100명 중에 3등급까지 1, 2, 3등급 맞는 아이가 전체 약 69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등급이 다른 데 23%인데 여기는 69%니까 영어가 상대적으로 최저 맞추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근데 영어를 버리고 최저를 맞추겠다. 그래서 뭐 탐구를 하겠다. 하지만 상위권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탐구죠. 작년에 사탐과탐이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쉬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마 만점이 1등급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사회문항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 틀렸는데 3등급이 되는 현상도 생겼죠. 그래서 올해 사탐과탐에 대해서는 만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보통 국영수로 맞추고요. 하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뺀 국영탐으로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 영어에서 2등급을 맞아 놓으면 최저 맞추는데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30급 아이들 대부분 보게 되면 듣기평가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듣기평가를 다 맞을 수 있게 디스카운트가 몇 프로 되느냐 뭐 이런 거에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유형이 항상 번호별로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듣기는 다 맞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으로 따지면은 43.27%니까 100명 중에 43명까지가 2등급이라는 얘기죠. 작년 수능 2025학년도 수능 3등급이 100명 중에 46명까지가 3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24학년도 수능 3등급은 48등까지, 작년은 46등까지. 그럼 올해도 50%는 안 넣겠지만 46, 48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넓게 봤을 때 50%라고 하면 50%라고 보면 100명 중에 한 50등까지가 3등급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영어를 놓치고 수능에서 최저를 맞추겠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요 영어를 어머님들께서는 꼭 체크하시고 우리 아이가 몇 번에서 틀리는지. 그래서 뭐 빈칸줄은 틀린다라고 하면 그 빈칸줄은 아무리 들어봤자 영어 못하는 애들은 못하거든요. 틀리는 데는 그냥 버리시고요. 맞을 수 있는 거 의외로 41번에서 45번 이거 놓치는 친구들 많은데 이 다섯 문제는 꼭 잡고 갈 수 있게 종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듣기 다 맞고 뒤에 40에 45 다 맞고 앞에서부터 틀리지 않게 그리고 어렵거나 못 푸는 문제는 나중에 찍더라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영어 점수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2등급 같은 경우는 80점에서 89점까지가 2등급이죠. 굳이 뭐 89점 맞으면 속쓰리잖아요. 82, 3점 맞으면 아주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요 점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의 일단 기본은 영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는 좀 포기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올해죠. 올해 고3 아이들의 학생 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고3이 약 47만 명이죠, 지금.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이 42만 7,300명 정도 됐고요. 재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이 위에 졸업생 밑에 보면 40만 3,910명이죠. 재작년에서 작년에 졸업한 아이들을 보게 되면 이게 몇 명이냐면 약 한 2만 한 3천 한 4천 명 많이 해서 한 2만 4천 명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고대 세종의 정시에서 재작년에 140번까지 붙었던 예비로 충원이 됐던 학과가 작년에 100번이 안 됐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면 추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려든지 이런 자료에 있는 보통 저희가 이런 얘기하죠. 교과는 70% 선에 맞춰서 쓰고 종합은 50% 이내에 들어가면 지원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70% 썼던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고3 아이들이 약 4만 3천 명 정도가 더 늘었죠. 작년에 2만 4천 명 정도 늘었는데도 취업이 그렇게 안 됐는데 올해 이 정도 늘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안 되겠죠, 취업이. 제가 한 140개 정도 대학을 정리해서 입시책을 항상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충원이라든지 그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좀 변동이 많이 있긴 하지만 140개 대학의 예비 1번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만 3천 명 되면 작년에 똑같은 인원에도 예비 2번까지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예비 2번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등급컷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올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70%선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50% 안에서 약간 보수적으로 예, 좀 냉정하게 지원하셔야 교과 전형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저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최저 충족률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나는 최저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쓰겠다라는 생각은 좀 힘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의치학관 같은 경우에도 뭐 가천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3합 3이잖아요. 1등급 3개.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충원하는 아이들이 많겠죠. 여기가 대부분 15에서 20% 정도의 충원율을 갖고 있지만 올해는 조금 더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되면 성적컷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작년 입결을 보시고 어디가 있는 자료를 보고 그대로 쓰시면 떨어지실 수도 있다는 거. 왜 학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들 보시면 줄죠. 올해 고3에 비해서 줍니다. 한 2만 3천 명 줄죠. 그러면 조금 성적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 뭐 고교학점제가 시작된 아이들이긴 하겠지만 이 친구들도 또 하나 17,000명 더 줄죠. 그럼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 조금 더 떨어진다는 게 내신 0.1, 0.2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1등급, 2등급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부모님들 중에 이런 거 문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시나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빵꾸나는 수도권에 빵꾸나는 대학 찍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대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서울대학이 가능한지를 보는 기준이 되는 학교가 한성대입니다. 서울에는 한성대를 인서울의 기준으로 잡는 이유는 한성대 야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척도가 되는 학교는 안양대입니다. 그 이유는 안양대도 야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나 없나의 시작은 한성대 야간부터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나 없냐의 시작은 안양대 야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안권으로 내려갔을 때 척도가 되는 학교는 백석대하고 호서대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백석, 호서 선문이 안 되는 친구들은 더 밑으로 가셔야 되는데 뭐 직어국이나 이런 데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참고하실 거는 전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한 5, 60개 대학이 미달입니다. 뭐 미달되는 학과들이 두세 개씩 다 있고 어떤 데는 뭐 반 이상이 미달인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시고 지원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고3인 학생들은 작년에 비해서 학생 수가 약 4만 3천 명 늘었기 때문에 끝소리를 보고 쓰시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예비 번호만 받고 떨어지실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생각하시고 약간 성적을 보수적으로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수시에는 교과 전형을 한두 개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최저 전형도 최저가 차이가 있게 예를 들어서 3합 7, 3합 6, 3합 8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뭐 3합 7 3개 써가지고 최저 못 맞추면 다 떨어지죠. 그리고 최저를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뭐 9월 이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수능에서 오르겠지 아닙니다. 그냥 냉정하게 6월, 9월 두 개의 과목별 평균 요거를 이용하셔서 최저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저할 때 평균 4에서 8%를 뺍니다. 왜 그러냐면 반수생 때문에 그렇죠. 그 반수생, N수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민 수능 시제를 보게 되면 제가 이거를 거의 한 지금 10몇 년째 계속 3년치씩을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비교해보면 수능 응시 N수생이 3,500, 한 30명 정도 증가했죠. 이거는 거의 의대 때문에 지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월에서 수능 N수생, 9월에서 수능 N수생의 증가를 보시게 되면 6월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본 아이들, 성적표를 발급받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제외하고 수능에 응시하면서 늘어난 아이들이 약 8,700명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방학 때 이제 반수생반이라고 해서 학원이나 이런 데 등록된 아이들을 빼고 9월 모의고사도 보지 않았는데 수능을 보러 나타나는 이 아이들이 약 7만 명입니다. 6만 9,300명 되죠. 얘네들이 무서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작년에 한 개 더 틀려서 재수없게 연대 온 애들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컨설팅 오시는 부모님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우리 애가 지금 고대에 다니는데 이성적으로 연대 갈 수 있나요? 뭐 이런 부모님들 꽤 많습니다. 제 학생들은 제가 이제 가끔씩 학교 캠프라든지 뭐 설명회 할 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디냐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뭐 휘문고요, 뭐 상산고요, 뭐 서울예대요, 서울예고요. 또 어떤 애들은 뭐 용인에 있는 외고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선생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는 연세대입니다. 연세대가 1년에 700에서 800명 그만두죠, 1학년이. 서울대가 400에서 500명 그만두고요. 그래서 스카이라는 학교에서 약 2,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만두는 거. 이 아이들이 요 7만 명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런 친구들은 굳이 학원 다니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재수없어서 한두 개 더 틀린 애들이라. 그래서 뭐 정시 막연하게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라는 뭐 긍정적인 회로를 많이 돌리시는데 한 과목 정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수능에서는 네 과목을 다 올려야 정시에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학년 됐는데 뭐 갑자기 정시로 가겠다. 뭐 2학년 여름방학 됐는데 나는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올인할 거야. 그런 애들 없습니다. 작년에 목 있는 친구가 컨설팅 왔는데 내신이 8.5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내신을 버리고 정시를 열심히 했으면 정시 성적이 좀 좋아야 되겠죠? 정시 100분위가 40입니다. 국수탄 100분위 평균이. 자,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높은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도 높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신을 공부 안 해서 모의고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느냐 안 합니다. 더 놀지.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절대 내신은 놓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인 학교들은 내신이 높은 아이들이 모의고사 성적도 높고 최저도 맞출 수 있고 수능 성적도 높다는 거 두 개의 연관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가끔씩 한 학교에 한 명 정도 정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내신은 4등급인데 모의고사는 2등급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정시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 내신이 뭐 6등급인데 모의고사 5등급 나온다. 그래서 나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높아. 아닙니다.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5등급, 6등급 나오는 애들 반수생, N수생이 몇 명 늘었는지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그냥 불변의 등급이죠. 5등급은. 가장 긴장 타야 되는 등급이 2등급이죠. 100분이 90에서 2등급 됐다, 3등급 됐다 하면서 한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제 경험상 4등급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중점적으로 좀 집중과 그리고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한 과목 버리고 세 과목 또는 두 과목으로 최저 맞출 수 있게 지도하시는 것이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수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막연하게 모든 과목 열심히 하면 정시에서 좋은 대학 가겠지? 제 경험상 그런 아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 애가 말하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못합니다. 그 친구들은 도망가는 거고요. 재수하는 건데 재수한다고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성적이 오를 거라는 합격증을 주지도 않고요.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 중에 재수한다고 해서 오르는 친구들은 10명 중에 두세 명 정도 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너 명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해 정시 컨설팅 왔던 친구 중에 청주에 사는 아이인데 작년에 충북대를 예비 2번으로 떨어진 애가 재수했는데 올해는 청주에 있는 학교를 지원조차 못하고
직어국을 찾아서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를 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수한다고 성적 오르지 않습니다. 안양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친구가 재수했을 때 잘하면 하루에 이제 뭐 4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6월 달 돼서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이 잘 갔을 때 인천대나 인하대 하위학과 정도 가면 성공한 겁니다. 이 친구가 삼수했을 때 중앙대 경희대 정도 가면은 성공합니다. 사수했을 때 연고대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했을 때. 재작년에 만났던 친구 중에 구수하는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의대를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거에 한이 맺혀가지고 의대를 구수하는 여학생이었는데 그때 컨설팅 온 이유가 중간에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청주교대를 합격을 하나 해놨는데 그때 같이 입학했던 애들이 졸업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컨설팅 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만하라고 했죠. 근데 작년에 인원수 늘어가지고 이 친구 십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공무원 시험처럼 나는 될 거야라는 긍정으로 절대 돌리시면 안 되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대학 입시는 죄송하지만 성적순입니다. 예비 1번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요. 꼴등으로 추합을 돼도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아깝게 예비 1번으로 떨어져서 2번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 1번으로 떨어진 아이들이 2만 5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하고 아깝게 떨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아이들 지도하실 때 너무 긍정으로 돌리지 마시고 조금 냉정하게 특히 올해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지원하셔야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올 전형별 모집 인원 증가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약 4,246명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약 1,000명 정도 증가했고요. 종합 전형이 약 2,400명 정도 증가했죠. 반대로 실기 실적 전형은 좀 감소를 했고요. 정시, 수능은 75명. 자, 따라서 전체 늘은 학생들 중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 많이 늘었는데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늘었죠. 그런데 모집 인원을 보시게 되면 교과 전형은 약 15만 명 모집에 1,000명이 는 거고요. 종합 전형은 8만 명 모집에 2,400명 정도 늘은 거니까 비율로 따지면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도권은 이렇습니다. 교과는 의외로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교과 증가한 이 아이들은 약 1,000명 이상 증가한 아이들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도권에는 이 종합 전형이 뭐 작년하고 비교해서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약 100명 정도. 그러면 지방에 있는 이 대학들의 종합 전형이 좀 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과연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나 이런 거를 정말 비교하면서 역량을 평가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 경험상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신이 그 정도 되면 합격하지 않을까.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안양대 이하의 대학들은 면접 보면서 남학생인 경우에는 욕 안 하고 여학생인 경우에는 다리만 안 꼬면 합격할 수 있다. 실제로 재작년 안양대학교에서 물어본 면접 문항이 근해 공식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을 못한 친구가 추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욕 안 하고 아이들 평상시 뭐 이런 거 보기 때문에 면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양대 이하인 경우에는 너무 학업적인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뭐 서성원, 중경예시, 뭐 건동공수까지는 뭐 재시문 면접도 있고 심층 면접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올해 이제 논술 두 개 대학이 증가하는 바람에 414명 정도 논술 전형이 증가했다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논술 전형 의외로 많이 합니다. 이유는 뭐 논술 100이기 때문에 뭐 내신이 안 좋으니까 보겠지라는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어, 될까요?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시고요. 그래도 정시에 어느 정도 그 학교에 좀 버금가는 교과는 안 되지만 종합전형 쓸 수 있는 아이들 정도의 내신 성적이나 또는 정시 예를 들어서 중경외시는 못 가지만 건동홍숙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중경 정도의 논술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내신 뭐 4등급인데 작년에 동덕여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여대만 골라 쓴 여학생들 많이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안 되죠. 예, 그래도 기본적인 성적대가 되는 애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막연하게 논술 전형에서 내신 안 보니까 우리 아이가 논술을 잘 보면 대학을 가겠지라는 텍스트상 맞는 말이지만 어, 안 됩니다. 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아이가 4등급에서 숙대 갈 수 있을 정도의 논술이 된다 그러면 모의고사가 2등급 나오겠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인서울 주요 대학의 전형별 인원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전형별 좀 비율이 좀 낮은 학교고요. 전형별 좀 많이 뽑는 학교들. 그래서 건대에서부터 홍익대까지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건대 같은 경우는 16%지만 477명을 모집하죠. 전체가 2,974명 모집에 477명으로 16% 정도 모집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중에서는 좀 많이 모집하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빨간색인 한국외대 380명으로 3,480명 중에 380명으로 약 11% 정도 좀 적게 모집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수능에서 전형별로 봤을 때 파란색에 해당하는 뭐 서울대는 어차피 교과는 논술이 없기 때문에 모두 종합 전형이죠. 그래서 요 비율이 높은 학교들이 모집 인원 대비 좀 많이 뽑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좀 적게 뽑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요거는 이제 의학계열 인원 변화인데요. 작년부터 올해 567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약 553명, 그리고 뭐 치의대나 수의대는 변동사항이 없고 약학대가 13명 증가하고 한의대도 1명 증가를 했는데 올해 수시와 정시 인원을 보시게 되면 올해 정시는 의대를 빼고 치대, 약대, 한의대가 다 감소했죠. 이 감소한 인원만큼 수시에서 더 뽑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치학환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정시보다는 수시 쪽, 수시 쪽이 작년보다 더 많이 모집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하고 전략을 짜서 하는. 그래서 보통 서울대나 이제 의대를 붙으면 어 보통 이제 의대를 많이 가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대 붙었지만 뭐 원광대 의대를 간다거나 순천향대 의대를 간다거나 뭐 울산대 의대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가긴 하는데 작년에 제자의 중에 가천대 인하대 의대를 붙었는데 거기가 3합 3인데 서울대 공대 컴공을 붙어서 컴공으로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의대는 그냥 쓸데없어서 쓴 거고요. 저는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간 친구도 의외로 있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어디 의치학과 생각하시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최저입니다. 최저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3업 사니까 뭐 1등급, 2등급, 1등급 맞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111 또는 100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의치학환이 늘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끔씩 나오는 얘기 중에는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뭔가 얘기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어느 쪽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먼저 얘기하는 정치권은 뒤지게 혼나겠죠. 2학년 학부모들한테. 우리 애 보내려고 하는데 왜 네가 먼데 나서가지고 의대 인원을 줄이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인원은 이런 식으로 는다는 거.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의시학관 가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지방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뽑죠. 그래서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만 해도 120명 정도 뽑는데 작년에 전남에 있는 시골 학교인데 최저 맞추고 해가지고 120명 되는 고등학교인데 실제로 의대를 6명 보낸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치약한 최저 맞춰서 지원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수시에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약 553명 늘었죠. 논술에서도 34명 늘었고요. 교과가 225명, 종합이 147명 늘었는데 하여간 뭐 교과든 종합이든 뭐 내신 관리하고 최저 맞추고 해서 다 지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재수생이긴 하지만 내신 1.6인데 의대를 준비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원광대 치대를 쓴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좀 저희가 찍어준 문항에서 딱 나오는 바람에 면접을 잘 봐가지고 합격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의대를 준비하도 안 되는 친구들 뭐 치대도 하고 한의대도 하고 약대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대는 좀 비추합니다. 왜냐면 뭐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에 약국 넘칩니다. 이미 있을 때 다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병원 가보셨으면 모르겠지만 거기 약국 가보면 약사들 하는 일이 약 개수 세고 있죠. 그래서 무슨 동네 병원을 약국을 세워서 뭐 이러겠다고 하는 친구들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끔씩 이런 분들 계십니다. 부모님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건물에 병원이 있어서 1층에 약국을 내고 싶다는 부모님이나 또 부모님이 병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약국을 하겠다는 이런 부모님들 의외로 계시거든요. 뭐 이런 분들은 약대에 보내도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약대를 진학한 아이들 중에 약 60% 이상이 다 반수합니다. 왜냐면 좀만 더 하면 한의대, 치대,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약대는 정말 뭔가 좀 관계성이 있지 않으면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하고요. 조금 더 공부해서 뭐 치대가 됐던 한의대가 됐던 뭐 의대까지 한번 도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번에 컨설팅 한 아이들 중에 1.3, 1.6 되는 아이가 약대를 간다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말고 한의대나 이런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라고 컨설팅을 했는데 이 친구들 문제점이 최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권 아이들은 최저 3합4, 3합5에 대해서 현재 되니까 이걸 유지하면 가겠지. 아닙니다. 3합5 맞던 애들이 3합7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1등급 생각하셔야 나중에 최저에서 하나 삐끗해서 2등급 나와도 최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 있죠.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 좋죠. 들어가면.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일단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하고 이스트 계열인 학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대부분 종합 전형으로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서경대 있죠.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뷰티 쪽으로는 우리나라의 서울대죠. 그래서 3학년 때 영국으로 1년간 전체 공부하러 학교에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 가끔씩 이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가 서경대나 이런 데 얘기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석식이 안 돼서 못 가요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는데 혹시 뷰티나 헤어 디자인 쪽 생각하는 친구들 있으면 일단 서경대 목표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이제 못 가는 아이들 그다음에 성결대 이런 데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열심히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뭐 현대자동차, 삼성, 하이닉스 뭐 다 좋죠. 뭐 성균관대는 당연히 삼성이고요. 이제 숭실대 정보부 LG U 플러스 있는데 얘네 지금 거의 사업 접고 있는데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숭실대가 합니다. 정보보호학과. 그리고 이제 한양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공학과 있고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가 삼성전자이고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인데 애플 아이폰의 액정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만들죠. 그래서 요거 연세대 LG 디스플레이 아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산인으로 해서 이 LG 디스플레이에 많이 가는 아이들이 중부대학교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고향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거기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더 늘었죠. 계약학과 하나가. 성균관대 배터리공학과에 삼성 SDI로 해서 3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에 삼성전자에 계약학과 3개가 있습니다. 삼성 SDI가 우리나라 배터리의 선두주자죠. 3주 전인가 코엑스에서도 이 배터리 배터리 그 발표회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래서 성균관대는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계약학과가 3개가 있다. 배터리공학과, 삼성 SDI에서 30명 충원해서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가천대, 카카오에서는 클라우드학과, 그리고 의외에 있는 대학이 2개가 있죠. 밑에 포항공대나 이스트 있는데 뭐 경북대 모바일공학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공사들 있죠. 공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경북대죠. 경북대가 제일 많이 보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전 때문에 전기 쪽은 그 전남대, 뭐 이런 식으로 의외로 내신 1등급대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지방에 있는 공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학과들이고요. 특히 이제 경북대가 많이 공사 쪽을 많이 보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톨릭 관동대하고 남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관동대 스마트 학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가톨릭 관동대는 수시에서 모든 학과 거의 뭐 의예과라든지 간호라든지 몇 개 학과를 제외하고 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관동대 스마트 학만학과 29개 기업에서 뽑아간다고 하니까 예, 성적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셔서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서경대 못 가는 친구들, 뭐 성결대 하기하는데 남서울대 천안에 있는 여기 뷰티 향장학과에서 리아네하고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 교과 전형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 향장이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 이 향이 향기입니다. 향기. 향기를 만들고 관리하는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거 그런 학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뷰티 향장학과 남서울대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리아네어나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방학 때 그 업체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업체에서 돈을 대주죠. 예, 등록금을 다 대주는 조건으로 졸업을 하고 군사학과처럼 몇 년간 직원으로 꼭 일해야 됩니다. 방학 때 가서 일해야 되고 직원으로도 몇 년간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버틸 수 있고 정말 좋아하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아니면 예, 의외로 계약학과 갔다가 포기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공적인 선택 무전공이죠. 작년에 애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유형일 유형이 또는 유형일이 복합 의외로 컷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위학과를 못 가는 친구들이 여기로 가서 상위학과를 가려고 모든 아이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컷이 어, 상위학과보다 조금 낮은 정도의 성적되는 애들만 거의 합격을 하고 밑에 뭐 하위학과를 가느니 여기를 가서 상위학과로 가겠다. 이런 친구들 다 떨어졌죠. 예, 그래서 일단 성적이 좀 작년에 높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올해는 경쟁률이 작년보다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일단 유형 1은 대학 내 전공 자율로 선택할 수 있고 유형 2는 단과대나 계열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뭐냐면 전공 과목을 선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학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는 이 전공자율 선택으로 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학과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2학년 때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학과,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선이수 과목을 1학년 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 요거를 꼭 요강이나 이런 데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공자율로 간 아이들이 가장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소속이 좀 없다 보니까 좀 불분명하죠. 그래서 다른 학과 꽉 들어간 아이들은 뭐 학과별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전공자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붕 뜬 느낌, 소속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좀 많이 프로그램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유형 1로 뽑는 대표적인 대학들이 서울대와 홍익대 같은 대학들이 있고요. 유형 2만 뽑는 대학들은 고려대나 성균관대, 그리고 유형 1과 유형 2를 합쳐서 뽑는 학교들이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고 하는 그 자율전공이 유형 1인지 유형인지 꼭 확인하셔서 예, 지원하시는 이런 걸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유형 1과 유형 2 작년 모집 인원된 학생들을 보면 수도권에서 유형 1과 유형 2 뭐 비슷하게 뽑았는 한 2만 5천 명 뽑았고요. 국립대에서는 12,000명에서 작년에 수도권과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약 3만 8천 명 정도. 전체 모집 인원 중에 약 28.6%.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3명 중에 1명은 이 전공자율로 가기 때문에 포기하기에 참 애매한 전형이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6개 쓰는 것 중에 기본적으로 한 2개 이상씩은 이걸 많이 썼는데 합격한 아이들 보게 되면 성적대가 그렇게 낮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 올해 전공자율 선택을 시행합니다.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 연세대 시행하기 때문에 예, 연세대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한번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가 4.9입니다. 그리고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 캡처되어 있는 화면이 2024학년도 실제 대학교에 발표한
어디가에 있는 자료입니다. 스캔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수학교육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70% 컷이 4.1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4.9니까 이 친구한테 야 너는 수학교육과는 안 될 것 같고 컴퓨터 공학과나 이런 데를 가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 되겠죠? 예, 예, 그렇게 상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렇게 아이를 지도하시면 안 되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이 수학교육과가 18명이죠. 경쟁률이 1.8이니까 1배수는 최초합을 할 거고요. 0.8배수에 해당하는 아이들 중에서 충원이 되겠죠. 그러면 18명 곱하기 0.8하면 8일은 8, 88에 64 하니까 14.8 나오죠. 15명까지 수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충원 인원을 보면 15명까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학교육과에 지원한 아이들이 다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6등급에 가서도 붙었겠죠? 그러니까 영어교육과가 6.25가 붙습니다. 영어교육과도 똑같습니다. 영어교육과 1배수 합격하고 19명에 1.6배수 하면 한 31명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교육과도 지원한 모든 애들이 추합으로 다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반드시 지원하시고 또 아이들 지도하실 때 뒤에 있는 교과 성적의 70% 컷, 뭐 100% 컷,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 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몇 명이고 충원한 학생까지 포함했을 때 실제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이런 식으로 실제 경쟁률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학들을 내신만 보고 지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너는 수학교육과가 4.9인데 너는 4.1인데 너는 4.9니까 지원하지 말고 밑에 있는 5.16인 컴퓨터 교육과를 지원하자. 이거는 빵점 컨설팅이죠. 그리고 빵점 지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머님들 대학교 지원하시고 할 때 지방에 있는 대학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 삼아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국립대들 제가 말씀드리죠. 올해 이름을 바꿨지만 항상 미달인 안동대, 경북대로 이름 바꿨죠. 뭐 안동대나 저기 어디야 군산대나 뭐 목포대, 뭐 여수대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뭐 이런 대학들, 뭐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얼마 전에 폭설 오는 바람에 학교에 고립됐던 대학교 아이들 있죠. 거기가 이제 강원도 도계 캠퍼스인데 뭐 이런 데 지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실질 경쟁률 한번 체크하셔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간호학과 가고 싶은 뭐 4등급 대 친구들 재작년에 저기 전라남도 목포 가다 보면 무안에 초당대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다 붙었습니다, 아이들. 근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모집 인원을 확 줄였죠. 저는 초당대가 강릉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전라도 무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 지원하시거나 하실 때 이 성적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실질 경쟁률까지 체크하셔서 예, 우리 아이가 실제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70% 컷만 보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모집 인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몇 명으로 변했는지 이 성적에 유의미하려면 올해 지원하는 학생 수가 똑같아야 되고 모집 인원도 똑같아야 되는데 해마다 모집 인원이 변동하고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는 인원이 달라지고 그리고 성적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시고 추정하실 때 반드시 실질 경쟁률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최저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최저 충족률 나와 있죠. 나와서 발표한 학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확인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기준으로 두 개합 5인 대학의 최저 충족률이 평균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합 5 갖는 학교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개합 3 여기가 15에서 20% 정도 대학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최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뭐 하나 3등급인 학교도 이런 데는 최저 충족률이 98% 이렇게 됩니다. 의미 없는 최저죠. 그래서 두 개 합 5 정도 되는 대학의 최저 충족률이 50% 평균적으로 50%다. 뭐 좀 한 데는 60%인 데도 있고 45%인 대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50% 정도라는 걸 감안하셔서
우리 애가 지금부터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춰야 되겠지? 그러면 못 맞추는 50%에 들어가겠죠. 예, 그런 거는 절대 아이들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 최저 충족률, 면접 응시율 뭐 이런 것들 직업국이나 이런 대학들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까지 체크하셔서 예, 지원하시면 그리고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학년도 주요 대학의 변경 사항인데요. 대학마다 조금씩 조금씩 좀 봤습니다, 여기. 일단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 서류평가 학교장 추천이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수능 최저도 탐구 두 과목에 3과목으로 했으니까 최저를 맞추는 인원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학업 역량을 좀 많이 본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계열적합에서 서류평가 50%, 40%로 축소했고 논술 전형에서 경영대학이 작년에 4.5였습니다. 뭐 여기 뭐 약대죠. 수준이. 근데 올해 4.8로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형 추천이나 이런 데 최저가 4.8입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경영대학 다른 부들은 다 4.8이었는데 경영만 4.5였거든요. 이게 이제 4.8로 완화가 됐다는 거. 그리고 학업우수 전형도 4.8로 작년에 4.7이었는데 요 세 개 학과 4.8로 1등급 완화됐다는 거. 그래서 고려대는 4.8이구나. 그러면 3합7에 4.8이니까 한 과목이 1등급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대가 3합7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 3합7 이상이 돼야지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들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동국대 뭐 여기 시스템 반도체공학부 좀 지원했고 서강대 지역균형 교과백 논술 전형 논술 100으로 변경됐고요. 서울시립대도 지역균형 교과죠. 교과에 내신이 아닌 학생부 정시평가를 10% 반영하고요. 이미 뭐 건대나 동대는 시행하고 있죠. 30%로. 수능 체제도 3합8로 완화했죠. 3합7에 3합8로 완화했고 과탐 아니고 사탐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과애들. 논술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비율을 30에서 20으로 좀 축소했고 학생부 종합전형투에서 최저 미적용한다는 거. 성균관대학도 양자정보공학과 신설하고 학교정 추천 전형에 자 출결을 반영해서 평가한다는 거. 이 출결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부모님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야 인정은 괜찮아 라는 분들 계시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걸로 지각 많이 합니다. 예. 생체적인 리듬 때문에 지각을 하는데 안 해야 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경희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앙대나 건대나 이런 데에서 출결에 대해서 종합전형에서 감점한다고 이미 얘기했고요. 그리고 성균관대에서 출결을 정수평가에 반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이든 미인정이든 학생부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감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평가죠.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량평가는 이런 거죠. 뭐 결석 3번까지는 0점 처리하고 결석 뭐 3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뭐 1점 감점하고 이런 게 이제 정량평가인데 정성에서 출결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감점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들 가능하면 지각 결석 조퇴, 인정이든 미인정이든 없도록 예,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가끔씩 아깝게 지각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 있는 경우에 너 왜 했니? 그러면 정말 저는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코로나에 걸려서 독감에 걸려서 뭐 병원 갔다 오느라고 지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이런 식의 예, 그 근거를 좀 면접할 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홍대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미래인재 전형의 서류형으로 바뀌었죠. 그럼 미래인재 면접형이 위에 있고 서류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뭐 융합형하고 저기 뭐지? 하여간 이게 종합전형이 두 가지 있죠. 자, 이랬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이 좀 안 좋고 학생부가 좀 부족하니까 융합형으로 해서 면접을 좀 봐서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좀 잘 봐서 합격하겠다라는 긍정회로를 막 돌리시죠. 죄송하지만 그 융합형 면접 있는 전형은 특목고 아이들 겁니다. 예, 우리 아이들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고 아이들은 서류형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재고 아이들 중에 내신 5등급대 되는 아이들이 연대에 가고 하죠. 예, 서울에 있는 한국 애들만 돼도 거기는 뭐 전교 1등이 3등급이기 때문에 보통 뭐 3등급대 애들은 서울대, 4등급대 애들은 연대, 5등급대 애들은 고대나 포항공대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죠. 걔네들은 1등 붙으면 붙습니다. 그 친구들을 면접에서 또는 서류평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 융합형과 탐구형이 있는 경우에 이 학교를 특목고 아이들, 영재고 과고 아이들이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중앙대 같은 경우 쓰겠죠. 그랬을 경우에 일반고 아이들은 탐구형인 서류 100을 쓰셔야 된다는 거. 융합형, 면접형 썼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대학들 있죠. 여기 보시면 연세대 보시면 자, 활동우수형 1단계 3배수에서 4배수로 늘었으니까 야, 우리 이거 써가지고 1단계만 붙으면 뭔가 비벼볼 수 있겠구나. 아, 못 비빕니다. 예, 그냥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면접이 있는데 일배수를 확대했다는 거는 모집 인원이 줄어서 특목고 아이들을 더 붙이기 위해서 늘었다라고 평가하셔야지 일반고 아이들이 뭔가를 해서 붙인다라는 그런 긍정회로 절대 돌리시면 안 되고요. 일반고 아이들은 학생부 잘 하셔서 탐구형 서류 100자리를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반대로 의예과 같은 경우에 두 개 평균 어떤 게 세 개 합 4로 강화됐고요.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3합 7로 적용하는 거죠. 서울대가 3합 7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의예과는 3합 4고 홍익대에서도 자연계열 수능 최저 진영 과목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탐과탐 상관없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대학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완화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단계가 완화가 됐다고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뭐 천안권에 있는 호서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탐구형과 융합점 두 개를 뽑는다. 그럼 우리 애가 내신이 좀 안 된다. 그럼 어디 써야 되는 거죠? 아, 이럴 때 융합형 쓰는 겁니다. 왜냐면 특목고 아이들은 호서대 지원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면접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이 이 대학을 지원할까 안 할까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옛날에 이 호사대 면접 보러 갔던 아이가 면접 뭐 물어봤니? 그랬더니 좋아하는 걸그룹이 뭐냐고 물어보던데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처럼 말씀드렸죠. 욕 안 하면 된다. 예. 그래서 뭐 그런 학교들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관심이 있지? 뭐 이 학교 성적 이런 거 큰 관심 없고요. 지방에 있는 학교들 막 추합 엄청나게 돌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뭐 굳이 정시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 지방에 있는 학교들 수시에서 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마지노선 정하는 게 중요하다. 예,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시 교과 전형은 이런 전형들이죠. 50% 이상 교과를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세 과목 이상 반영을 하죠. 그리고 반영 방식이나 이것들이 대학마다 다 다르고요. 따라서 산출 방식이 어떤지. 그래서 어떤 대학들은 세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진로 선택까지를 포함해서 다섯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막 대학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출결 이런 것도 꼭 보셔야 되고요.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은 낮고 추합은 높은 편이다라는 거.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이 많은 대학들이 있다해서 인서울대학 44개 교 중에 28개 교의 교과 전형이 최저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합 7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수시 전형의 모집 인원 작년에 비해서 수도권은 72명, 얼마 모집 안 됐죠? 비수도권은 948명. 그래서 교과 전형은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이 많이 증가했고 반대로 종합 전형은 수도권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도권 교과 전형을 보시게 되면 이 대학들은 투트랙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학생부 우수자 또 지역 균형 이렇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교과 100, 하나는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같은 교과지만 전형 방식이 다르거나 또 최저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 수원대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전형이 있죠. 고교 추천은 면접이 40% 있고요. 교과 우수는 교과 100. 면접은 단계별 전형으로 1단계 5배수 뽑고 뒤에 면접 40%로 뽑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조금 안 좋고 뭔가 수원대를 보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5등급대 아이들 그럼 뭘로 써야 되죠?
그렇죠. 면접 위주 교과로 써야 되죠. 근데 우리 애가 한 3등급 초반 정도 되는데 지방 가느니 일단 수원대 하나 주머니에 넣고 시작해서 수원대 이상인 경기대, 가천대, 명지대 이런 대학을 한번 상향으로 도전해 보겠다. 이런 친구들이 교과우수 쓰겠죠. 근데 교과우수 쓰기는 조금 성적이 부족하다 이런 친구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쓰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교과라도 전형에 따라서 지원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교과에서 이런 식으로 인천대, 샤이대 쭉 돼 있는 한국공학대 한번 제가 문제 드리겠습니다. 교과백 돼 있죠. 보시면 지역균형, 차이과학대나 인천대 지역균형에는 최저가 없고 인천대 교과 성적은 최저가 있고 차이과학대 학생부 교과에는 단계별 전형이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돼 있습니다. 한국공학대는 제가 미처 못 적었는데 자, 어떤 전형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과 우수자하고 지역 균형 있죠? 그럼 지역 균형을 보시면 학교장 추천, 지역 균형 보시면 여기는 교과 100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교과 우수자에 뭔가 있겠구나. 그러면 일단 단계별 전형이 아니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최저가 있습니다. 공학은 2개 합 7, 경영은 2개 합 8. 따라서 전형명을 보고 우리가 예측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지역 균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그냥 내신으로만 거의 뽑고 그리고 교과 성적 우수자라든지 교과 우수자라든지 뭐 교과 이런 경우에는 아 최저가 있거나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을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지역균형 전형을 뽑는데 지역균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재수생이냐 삼수생이냐 이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죠. 여기 보시면 경기대, 서울시립대에서 2025년 졸업생까지는 재수생까지 가능한 거고요. 홍익대는 재수생이 아닌 삼수생까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만 가능한 겁니다. 여기는 학교장 추천을 못 받죠.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지역균형의 이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몇 개까지 추천을 해줄까요? 6개를 다 받고 싶다고 해서 6개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학교마다 추천 요 전형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의논하셔서 평균적으로 한 아이당 3개 정도까지 추천을 해줍니다. 6개까지 다 안 해주고요. 그래서 2개나 3개 정도씩 하고 일단 재학생들을 주고 남으면 재수생을 줍니다. 예, 그래서 혹시 여기 재수생 부모님들 작년에 학교장 추천 받았는데 떨어졌으니까 올해도 한번 학교장 추천을 받아볼까? 요 재수생까지 가능한 대학만 재학생들이 안 받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는 퍼센트로 많이 했었는데 한양대가 11%죠. 그 고등학교 3학년 인원의 11%인데 대부분 이렇게 이제 명수로 많이 합니다. 서울교대 3%고요. 서울시립대가 작년에 비해서 10명 추가돼서 20명이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아, 우리 아이가 내신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어 작년에 어디까지 받았나요? 우리의 내신이면 어느 학교 작년에 받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가장 좋은 입시 결과는 작년에 우리 학교 선배들이 어느 대학을 무슨 전형으로 어느 학과에 합격했는지 예, 이런 거. 그래서 지방에 있는 조금 종합전형이나 수시에 진심인 학교들은 이 선배와의 만남 시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선배들이 어떤 탐구 활동을 했고 뭐를 했고 이런 거를 좀 멘토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학교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종합전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정량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업 동기,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면접에서. 너 이거 왜 했어? 예, 그리고 이제 독서 내용이라든지 그 학술 자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고요. 그래서 네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했는지, 즉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요. 고교 정보나 개인 정보는 블라인드랍니다. 이 블라인드는 대학에서 합니다. 대학 입학처에서 학생들 면접 보기 전에 블라인드 처리한 다음에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교복도 입고 가면 안 되죠. 옛날에는 교복 입고 가는 거를 가장 단정한 면접 복장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절대 안 되고요. 자, 수능 최저 있는 학교들 있죠.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탐구형과 융합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서류 100인지, 과연 면접을 해야 되는지, 이 학교는 특목고 아이들이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시 종합전형 수도권 800명, 비수도권도 1600명 많이 증가했죠. 그래서 종합전형, 교과전형보다 종합전형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이유 뭐냐면, 자, 내신으로 안 되지만 학생부 관리 잘하고 했으면 한번 지원해봐 라는 의도가 많다는 거. 그리고 비수도권인 경우에 학업적 역량보다는 이 학생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큰 사고 안 쳤는지 이런 거 판단하시면 지원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자, 수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같은 종합전형인데 이렇게 두 개씩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서류 100이죠. 뭐 서류 100이라고 학생부 100이라고도 하는데 학생부 100이라고 했을 경우에 가끔씩 뭐 출결 반영하기도 하고요. 비교과 반영한 학교들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서강대 똑같은 서류 100인데 우리 아이 어디 지원해야 될까 보시게 되면 서강가치라는 전형이 다문화, 군인, 소방경찰,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 요거에 해당되는 애들만 지원할 수 있는 게 서강가치입니다.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친구들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성균관대 융합형 탐구형 있죠? 자, 여기의 차이는 모집 학과가 다릅니다. 융합형은 계열별로 모집을 하고요. 탐구형은 학과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 지원하는 그 계열이냐 학과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전형이 다르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인재니까 이쪽 학과들만 지원하겠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학과. 이 두 개 학과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소프트웨어 인재학과 34명이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형 추천형 있죠? 자, 여기에서 어떤 게 학교장 추천이죠? 밑에 있는 추천형이죠. 197명 모집하는. 여기는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3합 7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죠.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 상위권 대학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3합 7이 돼야 된다. 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른 학교의 면접형입니다. 서류형이 아니라. 가천대도 두 개의 면접형이 있죠. 똑같은데 최저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유형에 따라서 있는데 학교장 추천해서 의예 약학 요 두 개 학과는 최저가 있죠. 경기대학교 어떤 전형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에는 그 학과들만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밑에 소프트웨어 강원대 소프트웨어 우수인재도 똑같죠. 단국대 소프트웨어 인재냐 창업 인재냐 지원 학과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자, 다른 학교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울과기대, 특히 서울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원래 최저가 없지만 디자인 체육교육은 최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최저가 있냐 없냐 지원하는 그 지원 가능한 학생의 그게 다른 이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다르다는 거. 요거를 대학별로 꼭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뭐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도 똑같습니다. 예,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평가 요소죠. 네. 전에는 이제 4개 역량이었는데 작년부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140개 대학을 정리해두면 거의 90% 이상, 거의 95% 되는 학교들이 요 세 개 틀에 맞춰서 거의 합니다. 근데 이제 용어를 조금씩 바꾸죠. 여기 보면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의 자유전공 학부만 진로 역량이 아닌 성장 역량이라고 해서 50%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장 역량 안에 진로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을 반영 안 하고 자기 개발 역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아니고 잠재 역량, 사회 역량이라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잠재 역량은 진로 역량과 발전 가능성, 사회 역량을 리더십이나 공동체 역량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용어를 조금씩 바꿔서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따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이 학업 역량은 자기주도 학습을 평가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이 자기주도 학습을 무슨 플래너를 써서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계획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아닙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에서 자기가 궁금한 것을 자기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하는 활동이 자기주도 학습이지 플래너를 쓰고 공부하는 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수행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수행평가에서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 탐구하는 이런 활동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요 용어에 대해서는 헷갈리셔가지고 이 학생은 수학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뭐 매일 꾸준히 플래너를 작성하며 자기주도 학습을 실천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선생님들 가끔씩 계십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는 선생님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에서 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후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하여 스스로 탐구하여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학생 이런 식으로 적혀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단 학업 역량은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공동체 역량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리더십이죠. 그래서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리더십 물어보면 뭐 2학년 반장을 하면서 뭐 아이들 뭐 체육대회 때 뭐 이런 거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잔다르크식의 리더십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거 광탈이죠. 리더십은 나눔 배려 봉사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흔히 말해서 나의 활동을 보고 반 아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는 다른 아이의 활동을 보고 내가 어떻게 나의 행동이 바뀌었는지 이런 리더십적인 뭐 서번트 리더십 같은 걸 말씀드린 거죠. 10년 전에 유행했던 서번트 리더십이 요즘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눔 배려 봉사 희생의 희생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지 친구들을 뭐 중재를 하면서 뭔가 내가 어떤 흔히 말하는 고전적 리더십인 활동을 했다 이런 거 절대 면접에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적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가장 좋은 리더십의 하나는 스승의 날을 만든 여고생이죠. 그 할머님이 지금 한 90세 정도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살아 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강경여고죠. 강경여고에 있는 학생들이 그냥 학교 선생님들한테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 그 지역으로 퍼지면서 전국으로 퍼지면서 스승의 날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지 나를 따라라가 리더십이 아니다는 거 꼭 학생들 지도하시거나 학생부 세특인 창체나 행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학교들 보게 되면 뭐 숙대나 연대나 이화여대나 여기도 똑같지만 예, 좀 다르죠.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역량평가, 성취역량평가 이런 식으로 두 개 요소로 나눠서 하고요. 중앙대 보시면 융합형 면접 있는 거죠. 학업 역량 많이 보죠. 탐구형, 진로 역량 많이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 아이들에 비해서 특목고 아이들의 학업 역량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서류백인 탐구형에서 진로 역량 많이 보는 거 이런 요소, 평가 요소를 가지고도 이게 우리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닌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연세대 보시게 되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의 가로 70으로 돼 있죠. 두 개를 합쳐서 70%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예,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합쳐서 70%. 예, 이렇게 평가하는 학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종합 전형에서 일단 평가 기준을 보시면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거는 서울대죠. 근데 서울대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대학들이 서울대를 일단 따라 하니까 내가 봐야 되겠죠. 학업 역량 보시면 뭐 어떤 과목 어떻게 했는지 기본적으로 뭐 의미 있게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러면 학업 태도에 보시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는지 이게 플래너 짜는 거 아니라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학업의 소양의 뭐 인성 리더십 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무슨 도움을 줬는지 그래서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학업의 소양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자, 작년에 비해서 349명 증가했는데 강남형 교과 논술이고요. 국민대 일반 논술이죠. 자연 계열만 모집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비해 낮은 충원율. 한양대는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서류평가 학생부 10% 반영한다고 했고요. 동국대 중앙대는 교과 이외에 출결도 10% 반영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교과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10%, 20%, 25%, 30%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자, 수시 논술 전형에서 작년에 비해서 두 개 학교 349명, 아까 강남대와 국민대 말씀드렸죠? 예, 이 학교들 논술 전형으로 올해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문계열에서 경쟁률 높은 학교도 있죠. 경희대 작년에 101.6대 1이었고요. 한양대 152.86대 1이었죠. 80명 모집에 12,000명 지원했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가 경쟁률 47.56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낮은.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한국외대가 174.14대 1. 7명 모집하는데 1219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경쟁률이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은 약 73대 1, 자연계열은 63대 1로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 논술 전형에서 가천대 의예과 논술이 40명 모집에 경쟁률 220대 1로 약 8,800명인가 지원했죠. 예, 8,800명 중에 40명 뽑습니다. 근데 거기가 1등급 3개입니다. 예, 그래서 요 논술 전형 무조건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좀 냉정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래서 뭐 우리 애가 5등급인데 논술 100%이니까 여기 한번 써볼까?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 긍정회로 절대 돌리시면 안 되고 예, 뭔가 그래도 되는데 작년에 어떤 여학생도 있었냐면요. 가천대는 교과 전형이라 어렵고 숙명여대는 일반 전형이라 일반 논술이라 쉽다. 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교과 논술이 더 쉬운 거죠. 근데 가천대가 훨씬 낮은 학교인데 가천대 교과 논술이 어려워서 나는 일반 논술을 치겠다. 이거는 그냥 그 학교에 그냥 기부하는 행위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 애들 그냥 그 학교에 원서 써봤다. 저는 농담 삼아 그런 애들 있으면 그냥 서울대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울대 원서 접수한 거 가지고 나중에 수험생 할인 받으러 가는 게 낫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숙대 떨어진 거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좀 아니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예, 하셔야 되고요. 그 친구 제 말 전혀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저도 안 맞추고 일반 논술 6개 써서 올킬 당하고 정시 개판돼서 수원에 있는 전문대 갔습니다. 예, 좀 냉정하게 논술 전형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쟁률 나오는 게 다 그런 아이들이죠. 나 여기 써봤다. 예, 의미 없습니다. 자, 소실 논술 중에서 약수령 논술이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준의 또는 수학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좀 어려운 3점, 쉬운 4점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의 흔히 말해서 주관식 문제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문, 자연에서 이런 대학들이 뽑습니다. 특히 자연, 한국외대, 홍익대, 상명대 여기는 자연 계열만 모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문임에도 불구하고 수학만 보는 학교들 한국공학대 경영이죠. 그리고 수학을 미포함해서 인문에서 국어만 보는 학교 한국기술교대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 일반 논술로 분류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약수령 논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경북대, 의대치대, 수의회는 교과형 약수령 논술 아닙니다. 일반 논술인데 여기는 일반적인 수리 논술 이외에 의학 논술을 포함해서 옵니다. 의학적 지식도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요거 논술대 여기 경북대 논술 지원하는 친구들 의예치의 수위에 여기는 의학 논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교과 논술에서 인문자연, 수학, 국어하고 수학을 뭐 인문은 국어를 많이 보고 자연은 수학을 많이 보고 이런 식으로 교과 논술이라는 거 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천대를 못 가는 3등급대 아이들 지원해야죠. 근데 제 경험상 2등급대 애들도 씁니다. 뭐 4등급대가 합격자라고 그래서 우리 애는 3등급이니까 무조건 붙겠지. 아닙니다. 시험 잘 봐야 붙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3, 4, 5등급대 아이들은 자기가 못 가는 학교 찾아서 교과 논술 지원해야 되고요. 일반 논술은 일단 2등급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대 교과 논술 모의 일반 논술을 본 이과생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일반 논술에서 미적분 정시에서 2등급을 맞았는데 실제적으로 인하대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논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기본적으로 2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일반 논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건 학교폭력 대입 의무 반영이죠.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일단 적히는 순간 못 가는 거고요. 건대는 조금
되기 때문에 3호까지는 봐주지만 4호부터는 어렵고 올해 대학마다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해서 불합격 처리한 학교들입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 실기시적 전형 또는 수능 전형, 교대나 이런 데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지원 제한한다는 거. 그리고 교과별 등급 향상 방안은 제가 한 1, 2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BS 교재만 풀고 수능 보는 친구들인데 절대 안 되죠. EBS 교재 같은 경우는 이미 3학년이면 2월 달에 끝냈어야 되고요. 동영상 강좌 맨날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메가 이투스 강의 본다고 해서 성적 오르는 거 아닙니다. 기출 유형 학습한다고 해서 반짝 오르겠지만 그 이상 더 안 오를 거고요. 나에게 맞는 교재 선택해서 수학 10문제 풀어서 나는 9개 맞고 있어. 나는 잘해. 아니죠. 헛짓하고 있는 거죠. 10문제 중에 4, 5문제 맞는 교재 선택해서 어려운 거를 풀어야 내 성적이 올라갑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절대 공부 시간 확보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 맞추기 위해서 한 과목 정도는 과감히 버리거나 두 과목까지 버려서 두 과목을 더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국어 같은 경우에 EBS와 강남군체 인터넷 강의에 있는 교재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EBS 교재 중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상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자, 영어인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일단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독해보다는 듣기 쪽을 먼저 잡아서 듣기를 담아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수학 같은 경우에도 매년 개념 원리, 뭐 RPM 이딴 거 풀면 안 되고요. 뭐 3등급 맞는 친구 중에도 센 C단계는 어렵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올림포스, 고난도, 뭐 고쟁이 블랙라벨 이런 거 풀고 실제로 어려운 상위권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빠르게 좀 말씀드렸고요. 예, 적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한 것도 있는데, 예, 요 자료는 팀장님 어떻게 나중에 공유해 드리는 건가요? 네, 예. 1교시 끝나면 제가 지금 설문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설문에 답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홍 소장님이랑 다시 한번 자료 검토해서 공유 드릴 거고요. 소장님, 잠깐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이 질문들 잠깐 대답 가능하실까요? 잠깐만요. 네. 아, 수시 학종러일 경우 학종러는 없습니다. 예, 그냥 학종은 상영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못 가는 교과 전형으로 못 가는 학교를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에서 갈 수 있는 학교는 쓸 필요 없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으로 100분이 85가 나와서 인하대를 가는데 우리 아이가 내신이 3.5 정도 돼서 인하대를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인하대 교과는 못 쓰죠. 근데 정시는 갈 수 있는데 혹시 정시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인천대 같은 경우에 교과를 하나 쓰고요.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천대 이상인 인하대부터 뭐 인하대, 아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건대, 동국대, 그리고 중앙대, 경희대 정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도전을 하죠. 그래서 학종을 6학종 쓰는 친구들 중에 죄송하지만 합격한 친구들 별로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학종은 무조건 상향이기 때문에 그 대학의 교과 전형에 비해서 대부분 보면 종합 전형이 한 1등급 정도 낮습니다. 그러면 왜 1등급이 낮은데 이 학생들을 뽑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학생부가 정말 좋아야 되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아이들 학생부 보게 되면 같은 1등급인데도 학교에 따라 학생부가 굉장히 형편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2등급보다 안 좋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분석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1학년 때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2학년 때 심화를 했는지 그 심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3학년 때 심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꼬리꼬리를 물고 연결이 됐을 때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좀 합격해 볼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해야지 우리 애는 교과 내신도 안 되고 그리고 수능도 안 되니까 종이 올인해서 한번 해봤다. 안 됩니다. 참고로 서울대 왜 정교 1, 2등 애들이 지역균형으로 쓰는지 교과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6학종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의대 증원이 자연계나 공과학의 입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요.
서울대나 미치지 다른 학교 안 미칩니다. 예, 그냥 그 학교들은 그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의대를 충원하기 때문에 서울대도 충원해서 뭐 등급이 낮아도 일반 전형 합격하고 이런 경우는 경쟁률이 뭐 최상위권대 경쟁률이 2대 1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충합돼 가지고 빠져나가는 경우. 뭐 서울대학교 생명 이런 데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서울대도 의대가 충원이 한 명씩 돌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대부분 의대 쓰는 애들은 그냥 의대 씁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험으로 지방에 있는 의대 쓰지 뭐 공대나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들이 쓰냐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 중에 서울대 직윤받고 학교장 추천으로 연대고대 뭐 성균관대까지 쓰는데 두 개 정도 남으니까 지방에 있는 의대 쓸까요?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 지방대 의대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영고 정도 아이들이나 조금 뭐 몇 명 정도? 뭐 이런 거 정도에 좀 영향이 있겠지. 그 영향은 올해 이제 5월 달에 발표되는 어디가에 있는 충원들 보시면 좀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끔씩 이제 유튜버 중에 어그로 끌기 위해서 뭐 3등급인데 뭐 이거 전형하면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뭐 충원이 돼가지고 합격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지원에 인력하는 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저를 못 맞히죠. 예, 1등급 1.03인데도 최저를 못 맞춰서 의대를 못 쓰는 애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하는 최저나 내신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대학마다 전형이나 이런 거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뭐 우리 애가 성적이 좀 안 되는데 충원이 되기 때문에 상위권 공대나 낮은 학과를 쓰면 되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똑같은 생각하고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고2 문과 내신 4.9 모의고사 2등급 정시 지원 미뤄져야 하나요? 지금 상태에서는 2등급인 경우인데 어, 죄송하지만 2학년 현재 2등급 이 친구 3학년 되면 3등급 될 거고요. 수능 되면 4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내신을 안 해서 모의고사를 남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2등급 맞는 걸 1등급을 올린다라고 하면 밀어주면 괜찮겠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 중에 도망 다니면서 현재 2등급 나오는데 어머님 성적표에 등급 아이가 나 몇 등급이야 믿지 마시고요. 성적표 받으셔서 100분위 확인하십시오. 2등급인데 100분위가 90이면 그냥 한 문제 더 틀리면 3등급입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100분위 하셔야 되고요. 수학이 4등급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면 이 친구 수학 버린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현재 국어 1등급인데 100분위가 얼마이냐 따라서 하나 더 틀리면 2등급 될 수도 있고 영어 2등급 나오는데 뭐 한두 개 더 틀려 3등급 나올 수 있고 대부분 2학년의 성적에 비해서 3학년 때 되면 떨어지거든요. 모의고사 성적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수능날 갑자기 나타나는 7만 대군. 얘네들이 50만 명 중에 7만 명이면 14%입니다. 1, 2등급을 다 먹죠. 그래서 3학년 모의고 모평 때 6월, 9월 모평 때 10명 중에 1급 맞는 애들이 보통 6, 7명이거든요. 재학생 애들이. 근데 수능에서는 3명 정도로 줍니다. 나머지 7, 8명이 다 N수생들이거든요. 따라서 재학생 아이들 수능에서 이거 맞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정시에서의 적은 9월 모평 이후에 수능에서 나타나는 그 7만 대군. 작년에 의대 때문에 더 늘었죠. 6만 명까지 떨어졌다 다시 7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전공학과 정원이 20명인데 그 외고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면 어느 외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고를 가면 잘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지역의 일반고에 비해서 잘 갈 수 있지만 외고지만 외고 아닌 외고도 많죠.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외고 가면은 대학 잘 가. 외고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잘 간 거지 우리 애가 외고 가서 잘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차라리 일반계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 찍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고에 가서 여름방학 때 일반계로 전학 가는 애들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수도권에 있는 경기외고나 뭐 이런 애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공학과 정원이 20명이라는 거 뭐 그거는 큰 차이 없고요. 과연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적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학생부 그러니까 얼마만큼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합격이 지원 가능하고 이게 되는 거지 무조건 외고라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과거도 똑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성가고 애들은 4등급대가 연대 가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과고 애들은 4등급대 연대 못 갑니다. 예,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외고도 어느 외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외고 그 옆에 있는 삼성고보다 훨씬 못하죠. 외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고보다 떨어집니다. 이런 학교는 외고가 아니죠. 그래서 뭐 자공고 같은 경우에 가끔씩 지역에 있는 학교들 종합전형으로 더 잘 보내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단순히 외고라고 그래서 또는 과고라고 그래서 예, 성적대 좋지 않고요. 요거는 그 학교 가서 잘했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영재고 같은 경우는 100분 표준 편차가 5% 이하입니다. 뭐 4%, 5% 이렇습니다. 그거 보면 대학에서 압니다. 와, 얘네는 하나 틀리면 3등급이네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일반 계고가 한 20% 정도 됩니다. 표준 편차가. 그리고 자사고나 이런 데가 지금은 뺑뺑이가 많죠. 저거 뭐 추첨 이걸로 많이 하죠. 옛날엔 성적이었지만. 그래서 요즘은 뭐 15% 전후들이 자사고이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이 학교가 어느 수준의 학교인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자공고인지 특목고인지 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특이나 이거 보면은 그 학교 수준을 알기 때문에 얘는 외고지만 좋은 외고구나. 얘는 좀 나쁜 외고구나 알 수 있고요. 서울에는 한국외고에 2학년 조기 졸업하는 아이들 학생부 보게 되면 거의 석사 수준의 탐구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서 보게 되면 알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 면접 가면 일반고 애들이 못 이긴다는 거. 연대 수능은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수학 같은 경우에 만점 맞거나 기분 나빴을 때 하나 정도 틀린 애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실제로 제자의 중에 홍대 수학교육학과 합격했는데 재수해서 저기 성균관대 수학과 합격한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수학을 만점 받거나 기분 나쁘면 하나 틀린 아이인데 이 친구도 연대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리논술 올림피아드 출전 수준 글쎄 올림피아드보다는 대학교에서 보는 수준 이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연대 수리논술 보려고 하는 친구들 왜 볼까요? 수리논술을 기본적으로 연대 수리논술 보는 친구들은 내신 안 되고요. 종합전형 준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논술로 한번 연대 뚫어볼까 하는 친구들이죠. 그럼 일단 수리 1등급 받아야 되겠죠, 최소. 기분 좋으면 가끔씩 만점 정도를 한 번씩 맞아주고 이런 친구들. 그래서 가끔씩 저 유튜브 보면 그 킬러 문항을 눈으로 푸는 아이들 있죠. 암산하면서 갑자기 답딱 쓰는 친구들. 예, 이런 애들이 보는 거지. 뭐 내신 3, 4등급인데 우리 애가 수학 2등급 맞으니까 수리노수를 지금부터 준비해서 연대 이거 할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연대 그냥 그 세브란스 병원에 8만 원 기부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몇십 대씩 되는 거죠.